오늘 교육을 맡은 포피플 웨이 그리고 비전 경영 체계를 교육할 포피플 사내 강사 임승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포피플 웨이라는 것은 웨이, 길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향입니다. 방향성. 포피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갈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교육을 할 겁니다. 근데 왜 포피플이 가고자 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을 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어렸을 때 꿈이 있었죠? 네.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로 돌아갑시다.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의 꿈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꿈이 어떤 거였었어요? 초등학교 때? 먹방 유튜버? 그때 초등학교 때는 그 유튜버가 없었죠. 꿈이 혹시 괜찮아요? 없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혹시 저기 뒤에 계신 분은 꿈이? 축구 선수요? 진짜요? 예, 여성분이 축구 선수. 혹시 여기 계신 분은 꿈이 뭐셨을까요? 축구 선수. 축구하셨어요? 골키퍼였어요? 멋있네요. 저는 경찰. 네, 맞습니다. 과거의 꿈이 있었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현재의 꿈도 있지 않을까요? 그 현재의 꿈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맨 뒤에 계시는 저기 점장님? 네네네. 계속 이렇게 눈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혹시 현재 꿈이 있으신가요? 1년 단위로 세분화를 했고요. 네. 한 해의 꿈은 네. 근속입니다. 근속. 맞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으로 저를 처음 보고 또 혹시 그 입사를 처음 하신 분 혹시 누구신가요? 아까 못 봤어요. 네. 네네. 여기. 혹시 꿈이 뭐예요? 성공한 창업자. 성공하는 창업자. 네. 혹시 꿈이 뭐가요? 네, 지금 꿈이요. 딱히 없죠. 네.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어떤 거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초등학교 때 저희의 꿈은 뭔가 기준은 다 하고 싶은 거였어요. 다 될 것 같고. 근데 지금의 꿈은 약간 뭔가 현실적이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학생들한테 꿈을 물어보니까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성인 현재 저의 시점에서 보니까 뭔가 기준이라는 게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저희를 맞는 게 조금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무엇이 나를 꿈을 이룰 수 없게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현재까지. 뭐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구를 10년 동안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부사관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 핸드폰 업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을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그런 꿈은 타고나야지.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조금 사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축구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오늘 축구 선수 얘기. 축구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네. 이분 누구실까요?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는 현재 토트넘의 그 프리미엄 리그에 있어서 통산 100호 골을 지금 현재 넣고 뉴스에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거의 국민 영웅입니다. 여자들도 다 아시고. 혹시 손흥민 모르시는 분 있나요? 없죠? 있으시면 아마 저희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좀 봐도 무관합니다. 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다시피 엄청 노력의 아이콘이에요. 네. 이분이 그냥 내가 프리미엄 리그 가가지고 딱 슛을 썼어요. 다 들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하루에 1000개씩의 연습을 했답니다. 하루에 1000번의 슈팅. 왼발 500번, 오른발 500번씩. 하지만 아무리 이 사람의 뭐 피지컬이 좋고 그리고 또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개인의 능력치만 가지고 성공을 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의 그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전까지 본인의 당연히 개인적인 노력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 옆에는 누가 있으셨죠? 아버지. 네, 아버지. 이 아버지가 거의 손흥민 선수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다고 해서 사례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 조력자 역할로 해서 많이 나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손흥민 같은 선수의 아버지가 옆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뭐 저희 아버지 무조건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라요. 저렇게 조력자가 옆에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어렸을 때의 꿈에 좀 더 빨리 이루고 또 우리의 삶이 좀 더 괜찮아지지 않았을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포피플은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찾자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을 찾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손흥민과 아버지의 그 관계처럼 포피플도 어떤 기준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찾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서로 배려하고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관계가 서로 양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만 여러분들에게 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비전은 여러분들이 찾는 거고 꿈은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포피플이 여러분들에게 꿈과 비전을 알려드리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사람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물, 뼈, 피, 근육질, 무기질. 저런 단어 들으면 저는 조금 약간 당황해요. 제가 잘 모르는 단어 이렇게 쓰시면은 네, 좀 당황스럽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은 뭐 뼈와 피 그리고 뭐 단백질, 뭐 근육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지만요. 사람을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는 생각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만드는 동물이라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네. 그럼 회사는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회사. 돈. 사람? 네. 대표님. 대표님. 돈. 건물. 매장. 그쵸? 그리고 뭐 돈을 벌려고 다 왔으니까 당연히 돈이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뭐 건물도 우리가 이제 돈 벌어서 또 건물도 짓고 회사가 또 승승장구해야 지금보다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회사는 그런데 법법자와 사람 인자를 쓴다고 해요. 이 법인이라는 회사예요. 저희 포피플이 법인인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네. 하나의 법을 정해가지고요. 그 기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거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마다의 그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아까 제가 그 사람 말씀드렸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게? 생각. 네, 생각.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생각이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고 생각 없이 말한다 좀 이런 얘기도 좀 부정적인 말도 있잖아요. 회사 또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또 하나로 보면 가치관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혹시 죄송하지만 가치관에 대해서 한번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옳은 것, 바람직한 것, 해야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생각. 네, 좀 긴장하고 계시죠? 네. 시킬까봐. 예, 예. 혹시 죄송하지만 여기 점장님 이거 한번 가치관 경영에 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미래 비전, 목표, 중시하는 가치 따위에 관하여 임직원 모두가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기법. 네, 맞습니다. 그 개인마다의 생각을 가치관으로 둔다고 하면요, 그냥 간단하게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건 개인적이기도 하고 기준점이 다 다르겠죠. 그렇게 사람마다의 가치관의 기준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까 회사는 여러분들로 모여 있잖아요. 각 개개인이 모여져 있어요. 그러면 기준점이 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회사는 하나의 기준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기준점을 비전과 목표를 임직원 모두가 동일한 가치로 기업 활동을 하는 방법이 가치관 경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회사도 가치관 경영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삶의 기준점을 마련해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회사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총 대표님께서 마음이 바뀌었어요. 야,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겁니다. 단 한 명, 또 한 사람이 또 여러분들이 생각이 이게 이런데요? 저런데요? 다 각자 틀리기 때문에 가치관이 항상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뭔가 갈림길에 서 계실 거예요.
네, 이 일이 내가 맞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제시를 했을 때 안 흔들릴 수가 있는지, 지금 것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핸드폰 업계, 이 회사만이 좋은 게 아니라 누군가가 더 좋은 거를 얘기해 준다면 솔깃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가치관이 여러분 자신한테도 있고 회사도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아까 손흥민과 아버지처럼 혼자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회사와 같이 가치관을 가지고 움직인다면 여러분의 꿈을 좀 더 빨리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포피플 TF팀이 4월 1일 날 결석을 했고요. 많은 토론과 회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그 자료로 인해서 회사 중점이 아닌 직원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직원 중심으로 예, 행동 가치를 만들었습니다. 네, 2020년 9월 점장과 운영진이 함께 하면서 가치관 선포식을 진행했고요.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했던 내용들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탄생한 게 포피플 웨이고요. 제가 비전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옆에 있는 말들을 좀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비전. 트렌드를 선도하는 따뜻한 기업. 경영 및 사업 철학. 사람을 위하고 함께 성장을 꿈꾸는 회사. 핵심 가치. 열정, 혁신, 영향력, 성장, 사랑. 미션. 누구도 상상 못할 삶의 가치 창출. 네. 포피플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사람을 위하고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꿈꿉니다. 열정, 혁신, 영향력, 성장, 사람을 기반으로 누구도 상상 못할 삶의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이거는 회사만 삶의 가치를 높인다는 게 아니라요.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 또한 개개인의 삶의 가치를 높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뭐 삶의 가치를 높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그냥 삶의 가치를 높인다고 높여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핵심 가치 기반 및 우리가 행동 워칭입니다.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업무에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옆에 있는 파란색 부분을 읽을 테니까 좀 빨간색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아시겠죠? 네. 네. 열정. 끊임없는 도전과 목표를 향한 열정. 혁신. 기본이 바탕인 창의적 사고와 행동. 영향력. 고객과 직원에게 전해지는 선한 영향력. 성장. 역할에 맞는 팀워크와 전문성 겸비. 배려.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사람. 네, 사람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네. 다들 지금 좀 많이 피곤하시죠? 네. 다들 이렇게 힘드시고 그러실 거예요. 네. 이렇게 행동 원칙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열정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포피플의 웨이, 핵심까지 첫 번째 열정입니다. 혹시 여기 앞에 너무 많이 물어봤으니까 저희 혹시 열정이 어떤 걸까요? 노력하는 거. 네, 맞습니다. 노력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혹시 그냥 말씀해 주셔도 돼요. 코요테 열정. 네네네, 코요테 열정. 네, 맞습니다. 노력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불타오르는 거, 그리고 도전하는 거,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텐데요. 열정을 사전적 의미로 따지고 보면요, 어떤 일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그리고 열중하는 마음을 열정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우리 포피플에도 열정맨들 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열정맨. 그 대표적인 열정맨이 제가 한 분 있거든요. 맨날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이분을 항상 모델로 사용을 하는데요. 네. 네. 나중에는 좀 버리겠습니다. 네. 네. 이준영 점장님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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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죠? 네. 이준영 점장님께서 처음 입사를 하고 나서부터의 지금까지의 그 사장이 됐던 그 과정을 잠시나마 인터뷰를 해봤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산 터미널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도 3월달쯤에 이도환 팀장님의 권유로 포피플에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통신업계는 기존에 한 3년 정도를 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다른 업종을 좀 알아보고 있던 찰나에 이도원 팀장님이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셔서 한 2달 정도만 같이 일하는 방법으로 해서 아르바이트식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저는 통신업계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같이 많이 뵌 분들은 거의 대표님은 못 받고 팀장님이나 본부장님급들이랑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포피플에 입사를 하고 저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 대표님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주셨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대표님을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이분 밑에서 이제 같이 배우고 하다 보면은 나도 좀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이제 한 달, 2달 지나다 보니 지금 한 4년째까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7년도 7월 달부터 점장 직군을 했었는데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더 어떤 일을 많이 좀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2포스, 3포스도 되게 좋겠지만 제 사업을 항상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크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침 저희 포피플이라는 회사에는 무자본 창업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 소사장 직군을 이번에 도전 12월 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정은 모닥불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모닥불이냐면은 모닥불은 이제 처음에 그 불을 지피기 위해서 옆에서 같이 바람도 불어줘야 되고 그리고 땔감을 가져와서 나뭇가지 좀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불이 좀 활활 타오르면은 더 잘 붙도록 강하게 좀 바람을 해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불이 좀 잘 붙으면은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제가 다 떨어지고 하다 보면은 불이 금방 꺼질 텐데 그 불이 꺼지지 않게끔 계속해서 나뭇가지를 넣어주고 바람을 불어주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게 열정도 가만히 있으면은 폭죽처럼 좀 많이 빨리 타올랐다가 식어버리는 걸 보면서 열정은 모닥불처럼 관리를 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열정이 꾸준하게 되려면은 첫 번째로는 도전 정신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한 가지 일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열정에서 이제 더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언가에 대한 도전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포피플 같은 경우에는 강사직군이라든지 이번에 무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의 도전에 따라서 열정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준영 점장님은 이제 이준 사장님이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사장으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셔서요. 네, 이제 S21 많이 팔아주십시오. 네, 갤럭시 S21. 네, 이분도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그냥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잠깐 도와주려고 왔다가 그거를 조금씩 발전해 나가고 목표를 이루다 보니까 현재 사장의 자리까지 현재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포피플의 열정은 제가 먼저 선창하면 후창을 한번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끊임없는 도전과 목표에 대한 열정. 네, 여러분들도 앞으로 업무를 보시면서요, 계속해서 좀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속 도전해가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웨이, 핵심가치 두 번째 혁신입니다. 네, 혁신이라고 하면은 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좀 되게 뭐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뒤에 아가씨, 네, 매니저님, 네. 혹시 혁신이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더 나은 걸로 바꾸는 거. 네. 혹시 혁신이 어떤 걸까요? 원래 있던 거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네, 맞습니다. 뭔가 바뀌는 거겠죠. 뭐 더 나은 걸로, 나쁘게 바뀌려고 사람은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혁신이라고 하면은 되게 사전적 의미로는 묵은 풍습과 간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걸 혁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혁신은 보면은 완전히 바꾼다고 하는데요. 완전히 바뀌는 것만이 혁신이 아니고요. 저희의 그 사소한 것도 하나에 바뀌는 것도 혁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사례로는 혹시 이 펜 아시나요?
네, 모나미 우펜 많이 쓰죠. 저희 매장에서도 많이 있고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 좀 요거 좀 많이 쓰라고 합니다. 왜냐면 싸서 네, 좀 싸서 좀 많이 쓰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불편한 게 있어요. 그쵸? 뭐 불편한 게 뭐 이렇게 색깔이 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갖고 다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생각 바뀐 게 어떤 게 있죠? 삼색 볼펜. 네, 삼색 볼펜. 지금은 우리한테 보편화된 그 삼색 볼펜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이런 게 나왔어? 라고 할 정도로 조금 선풍적인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다음은 혹시 이 옷 보면 생각나는 게 있나요? 잡스. 네, 맞습니다. 뭐 솔직히 스티븐 잡스 모르면은 통신업 하는 분들이 아니죠. 그렇죠? 네, 이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도 죄송합니다. 긴장해서요. 지금 엄청 긴장되어 있거든요. 네, 2007년에 그 아이폰이라는 거를 출시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MP3 있잖아요. MP3를 딱 목에 하나 딱 차고, 그렇죠? 그 주머니에 핸드폰 딱 끼고 이렇게 다니면은 그렇게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아이폰이라는 게 출시를 하면서 우리 삶에 엄청난 많은 변화를 줬고 지금도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몇 년도죠? 2021년. 네, 2021년도. 여러분도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넘어올 때 혼자만의 계획을 조금 계획하고 목표를 좀 정해놓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계획은 뭐였냐면 집에서 혼술하지 않기를 조금 했었어요. 그 술을 많이 먹는다는 게 아니라요. 그 쓸데없는 시간을 보다는 나에게 개인적인 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21년도에는 술을 조금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나의 개인 발전에 조금 나가자 이렇게 돼 있었고요. 혹시 2021년 네. 해놓으신 게 있나요? 네, 있어요. 뭐가 있죠? 대표적인 걸로요. 네. 낚시입니다. 낚시? 네. 낚시를 잘하고? 낚시 블로그. 낚시 블로그를 할 거예요? 그럼 강태공?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혁신이라고 하면은 모든 걸 모든 걸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갑자기 다른 일을 하자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에서 조금씩 변화를 해서 새롭게 바꿔가자는 이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포피플의 혁신은 기본이 바탕인 창의적인 사고와 행동이라고 정했습니다. 다음은 포피플 웨이의 핵심 가치 영향력입니다. 네, 영향력. 영향력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영향력 많이 들어보셨고, 뭔가 영양가, 영향력. 그거 아닌가? 뭐 그런 거죠. 그쵸? 네. 그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은 뭔가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그 영향력이 줘야 되는 사람, 또 우리 직원들한테, 왜 이렇게, 너무 말 잘못했나?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이게 지금 입이 꼬여서, 네. 제가 정말 이거 준비하느라고 잠도 며칠 동안 못 자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영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해요. 네. 네, 영향력.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맞아요. 나보다 나은데? 저 생각 못했어요. 맞아. 저기 간단한 방법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큰 소리 한번 얘기해 주셨어요? 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네. 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영향력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영향력이라고 하면은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컨텐츠들도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뭐 미디어 같은 거, 이것도 하나의 저희들의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 발음할 때 좀 잘해야 됩니다. 인플루언서. 네. 네. 이거 좀 많이 연습했어요. 인플루언서. 네. 요즘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람, 그리고 영향력, 네. 그리고 예. 그리고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을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이거 빨리 넘어가야겠다, 이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요즘 많이 뭘 보죠? 유튜브 많이 보죠. 네, 예전에는 우리가 TV로 해서 연예인들만 봤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버라고 해서 이제 유튜버들이 생겼어요. 여기에서 보시면 대도서관, 윤땡, 신님, 윤땡 아닌가? 윤땡? 네, 신님, 벤츠가 그 유튜버에 대한 그런 조금 그 스타급 이제 유튜버죠. 네. 그렇게 재밌어요? 네. 그러면은, 혹시 여기에 계신, 이거를 구독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네. 혹시 이거 보신 분? 있어요. 뭐 보셨어요? 저는 대도서관. 대동원, 게임? 네. 맞습니다. 그 유튜버를 통해서 우리 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있고요. 게임을 해가지고 저 게임이 재밌나 하면서 내가 해보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고, 옷 같은 거 내가 사기 전에 정보를 많이 사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도 한 통계를 보면요. 인플루언서는 정말 소비 영향력이 있을까라는 통계가 있어요. 네, 유튜버를 통해서 그 한 동영상을 봤을 때 그 동영상을 보고 64%가 이거에 대해 그 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제품인지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84%는 추가 탐색을 한대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몰랐는데 저희 초등학생들이 요즘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정보를 습득하고 그 다음에 구매까지 한다. 약간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런가 했는데 제가 요즘에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76%가 그 중에 76%가 구매까지 이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정말 그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지만 정말 그 유명한 지드래곤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정말 유명한 100만 유튜버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들만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까요? 저도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친구가 약 지금 3,400명 정도의 친구를 팔로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 나노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혹시 그 페이스북 하시나요? 네. 페이스북 하세요? 네. 그 페이스북 친구가 몇 명이에요? 800명. 800명, 맞네요. 혹시 맞네요. 100명 밑에는 없나요? 다들 잘하셔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100명 밑에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회에는 정말 대단한 이 메가 인플루언서도 있겠지만 나노 인플루언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처럼 팔로우는 많지 않지만 이것 또한 하나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매장에 있을 때 이렇게 한번 다가가 볼게요. 매장에서 고객이 왔는데 저는 그 사람 한 명을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제품을 보고 왔어요. 하지만 내가 그 제품보다는 가격대에 비해서는 이 제품이 좀 좋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안내를 해줬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가 보고 온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가 설명함으로써 그 사람한테 영향력이 끼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내가 본 제품 말고 다른 제품, 가성비가 좋은 추천받은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또 높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또 업무적으로 봤을 때도요. 개인 간의 그 매장에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장에서 관계. 저희가 퍼피풀의 영향력은 고객과 직원에게 전달되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적이 안 나와요. 요즘에 동부가. 그러면 제가 우리 현모희 씨한테 전화를 합니다. 좀 어때? 좀 사람이 없니? 사람이 없다고 해요. 네. 알겠어? 하고 끊지만 정말 뭐라고 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걸 항상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안 되는지의 문제점을 돌출하고 그 방안을 하는 것도 하나의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퍼피풀의 영향력은 고객과 직원에게 전달되는 선한 영향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네, 고객부터. 네, 시작. 고객과 직원에게 전달되는 선한 영향력. 네, 맞습니다. 퍼피풀의 세 번째 퍼피풀의 영향력이었고요. 다음은 퍼피풀 웨이 핵심 가치 네 번째 성장입니다. 자, 성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그 성장 혹시 성장 생각해 보셨나요? 발전하는 거 또. 네.
다음. 혹시 애기 있는 걸 애기 혹시 애기 있죠? 성장을 보면 또 애기가 생각나지 않나요? 그렇죠? 어디 좀 강요가 있습니다. 저도 애기가 있어서 성장이라고 하면은 개인적인 그 성장도 있지만 뭐 애기들이 뭐 커가는 것도 또 하나의 성장이겠죠. 네. 사람은 여러 가지의 그 5단계의 욕구에 대해서 그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일단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죠. 또 밥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욕구가 생길까요? 커피? 그리고 점심에 막 졸리고 자고 싶죠. 근데 아무 데나 잘 수 있어요? 뭐 지금 밖에 자면 어떻게 되죠? 네. 그래서 안전의 욕구. 네. 자신을 보호하면서 이제 잠을 청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게 안전의 욕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회적 욕구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커피를 마시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욕구있죠. 결국에는 성장을 한다는 건 무엇이냐면요.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다는 겁니다.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하죠. 그렇게 사람 또한 칭찬을 받으면 더 성장하고 싶고 다음 걸 도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하나의 사례로는 맨스웨어 하우스라는 게 있어요.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2가지의 성장이 있습니다. 아까 이준영 사장이 성장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개인의 성장이 있겠고요. 또 회사는 이준영 점장을 성장시킨다면 뭘 해야 되죠? 회사가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사 중심적으로 성장 2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맨스웨어 하우스 사례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 있는 그 의류를 파는 업체인데요. 여기는 본인들이 그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챙기는 저희하고 비슷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직원 한 명이 다른 직원에게 협력하지 않고 혼자만 성과를 높였을 경우,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에서 우리가 한 100개 나와요. 이렇게 기분 좋게 다 100개 합시다. 네. 10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80개를 혼자 팔고 나머지 직원 2명이 10개씩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편으로 봤을 때는 정말 저 사람이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혼자만 잘하지 다 같이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맨스웨어스는 혼자 실적이 높은 사람만 불러요. 2명을 부르는 게 아니라 실적 잘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혼자 잘 벌어? 약간 이렇게. 왜 공유하지 않아? 너가 많이 벌면 그런 것도 공유해주지 않아? 이렇게 상담을 한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상담을 통했는데도 행동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은 해고까지 이뤄진다고 하네요. 네, 좀 대단하지 않나요? 네. 좀 생각이 좀 마인드가 저도 혼자 개인보다는 다 같이 잘하는 그런 다 같이 벌어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많이 확립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이 의식들이 매장에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되게 유명했었죠. 동계올림픽 때 컬링. 근데 저는 이분이 영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영미가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이쪽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영미인 것 같긴 해요. 네, 이 컬링도 보시면은 총 4명의 조로 이루어져 있는 스포츠예요. 왜 웃으시죠? 네, 총 4명의 그 운영하는 스포츠인데요. 한 명은 공을 저희까지 보내야 되는 사람이고요. 뒤에서 어떤 사람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 옆에 있는 사람이 왼쪽으로 같이 오른쪽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스포츠가 컬링입니다. 우리도 매장에서 당연히 판매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CS 업무를 봐주시는 그 CS 매니저님들도 계시죠. 그리고 실적을 같이 끌어올리려고 하는 점장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포피플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다 같이 성장한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포피플의 성장은 역할에 맞는 팀워크와 전문성 겸비입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좀 따라 얘기해 주세요. 역할부터 시작. 역할에 맞는 팀워크와 전문성 겸비. 지금까지 포피플 웨이 4번째 들어갔고요. 마지막은 포피플 웨이 핵심 가치 5번째 사람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좀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사람 얘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얘기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사람입니다. 제가 여기 앞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도 그렇고 모두 사람이 중점이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겠죠. 뭔가 기준점이 지금까지 없었다 보니까 뭔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회사도 가자 하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를 제시를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또한 저희 직원들에게 제가 받은 제공 이런 거를 많이 저도 베풀고 싶고 또 다른 직원들을 또 제가 영입을 해가지고 또 좀 더 사람을 육성하고 싶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일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요,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브앤테이크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한 사람만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만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는 제공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지금은 제공을 하는 사람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그 삶의 가치를 창출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포피플의 사람은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네, 다시 한 번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시작.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사람. 지금까지 제가 포피플 웨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회사가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또 포피플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할 것인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매장에서 업무를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고요. 네, 다음은 제가 이제 교육 끝나고 이제 그 퀴즈를 조금 내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봐왔던 게 퀴즈에 나오는데요. 이거 혹시 자기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손 들고 한번 얘기해 주시면 똑같이 선물을 제가 좀 드릴게요. 네, 비전입니다. 비전. 포피플의 비전. 뭐였죠? 트렌드. 네. 아, 네. 끝까지 다 얘기해 주세요. 트렌드를 선도하고 선도하는 따뜻한 네. 네. 네, 이모티콘 제가 선물로 좀 드릴게요. 트렌드를 선도하는 따뜻한 기업입니다. 포피플은. 경영 철학입니다. 혹시 누가 얘기해 주실 분 있나요? 경영 철학. 저기 한번 얘기해 주실 모르세요? 저 얘기하는 네, 네. 제가요? 아,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람을 위하고 네, 성장을 꿈꾸는 회사입니다. 포피플은 여러분들을 혼자 놔두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정말 위하고요. 앞으로 저 여러분들과 같이 꿈을 꾸면서 성장해 갈 겁니다.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가치 총 5가지가 나왔죠? 어떤 게 있었죠? 열정, 혁신, 성장, 사람. 네, 사람. 네, 핵심 가치로는 열정, 혁신, 영향력, 성장, 사람인데요. 뭐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에는 설문을 하진 않았지만 기존에 계셨던 분들을 토대로 이런 문구가 만들어졌고 앞으로 회사도 이렇게 발전해 나갈 겁니다. 네, 비전. 포피플의 비전이 뭐죠, 여러분들에게? 네. 포피플의 비전은 누구도 상상 못한 삶의 가치 창출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지금의 시점과 1년 뒤에 나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를 할 줄은 1년 전에는 꿈도 못 꿨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포피플 TF팀이 2020년도 4월에 결성이 됐고 11월에 제가 그 포피플 사내 강사 양성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앞에 있는데요. 여러분 또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지금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에. 현재에 집중을 하고요.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이 있다고 하면은 포피플 회사에게 도움도 물어보실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실적을 계속 유지를 하고 같이 꿈을 이뤄간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상상 못한 삶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저 또한 여러분들하고 동일하게 1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아기도 있고요. 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저희 직원들도 있고 총대표님들도 총대표님과 대표님, 임원진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매장에 돌아가서 모든 걸 갑자기 바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에 좀 충실하고 하루에 3건, 4건, 5건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멋진 이준영 점장님이 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2의 이준영 점장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뒤에 다시 여기에서 강의를 할 때 이준영 점장이 아닌 제2의 이준영을 토대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긴 시간 동안 그 강의를 했고요. 여러분들 제가 좀 오글거리는 멘트를 좀 준비했는데 네. 제2의 인생 포피풀과 함께 시작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포피풀 웨이의 임승진이었습니다.